안녕하세요. 박마르의 뉴욕 공감 세상의 박마르입니다. 오늘은요 나눔 전도사 조영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석성 1만 사랑해를 만들어 가지고요 중증 장애인들을 돕고 계시고, 그리고요 석성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보니까 구급 말단 공무원에서요 대전 국세청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세요. 이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이사장님이 이렇게 해왔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국에 나눔 전도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고맙게도 주위에서 네. 나눔의 전도사라고 저를 별칭을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부끄럽긴 합니다만 나눔의 전도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조영근 이사장님 이제 과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또 대전 국세청장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국세 이제 그 하는 그 모임 있잖아요. 마태 목장. 그 회장도 꽤 한 4년 넘게 하셨고. 세무사회. 세무사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급 공무원이 국세청장까지 올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약간 20세 나이에 저도 몰랐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대학교 재수생인데 참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형이 한 분 계시고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제가 있고 또 여동생 둘이 있는 그런 가정에 있으나 마나한 강 가운데 있는데 저희 아버님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고향을 보니까 저 진주가 고향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때 시골이었었죠. 원래 제가 태어나기는 진주서 태어났는데 일본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결혼하셔서 거기서 직조 공장 배틀 만지는 기술을 배워왔었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그래서 그 당시 섬유 산업이 진주가 아니고 대구였습니다. 대구에 섬유 산업이 번창하니까 제가 8살 때 아버님 따라서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판자촌이 있던 대구 변두리 지역에서 아버님이 개인 조그마한 직조 공장에 공원이셨어요. 근데 정말 어렵죠. 공원에.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조영근 이사장님이 태어나신 거네요. 태어난 게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대구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참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다 학교를 보냈네요. 근데 서울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 공부 잘했습니까?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개건상을 탔습니다. 범생이죠. 정말 틀림없이. 그 성적은요, 이사님? 성적도 아주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서울대학교를 지금도 뭐 그거 했지만 꼭 가고 싶다. 서울대 상가대학을 가서 제가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꿈이 확실했네요. 이 원을 한번 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요? 왜냐하면 왜요? 갈 힘이 안 된다. 뒷바라지를 어려우시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적당한데 취직이나 해라. 그래 날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저한테 애원하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시험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그 당시 처음으로 문을 연 시점이었습니다. 66년 3월 3일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세청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그 이전까지는 재무부에서 관할했는데 세무서를 국세청이라는 독립기관으로 처음으로 발족하게 됐어요. 그럼 공고를 딱 보시고. 그거 이제 보니까 개청 요원에 시험을 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어 공무원 응시를 한다. 500명을 뽑는 거예요. 500명요? 그런데 시험 과목이 제가 대학교 시험 과목하고 똑같네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누군가가 예비한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시험 치는데 그 당시 군대를 갔다 오면 5점을 더 가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원호 대상자는 10점. 저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왔지. 군대 안 갔죠. 박박머리 20살 재수생이니까. 근데 시험을 쳤는데 당당히 합격을 했네요.
근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어디든지 원하는 데를 지망을 해라. 해주겠다. 그래서 성적이 아주 우수해지겠죠. 그 지역 제한이 없는 거네요. 예, 성적 예. 우수생이니까. 서울도 가능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야, 요 우리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보니까 대구에 그 서쪽에 네. 대구 서부 세무서라고 있더라. 네. 그거 가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한 30분 거리. 그래서 거기에 66년 6월 20일 만 20세 나이에 네. 제가 거기에 국세 공무원으로 그랬군요. 취직이 됐습니다. 이 주위 분들도 칭찬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특히 아버님이 더 예, 참 아버님이 고마웠죠. 그래서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년 반을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제가 나이가 20세인데 내 친구들은 다 서울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야, 이거 아니다. 나도 내보다 뭐 네. 성적이 나쁜 애도 서울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 하기 전에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네. 제가 야간부 대학을 갔습니다. 오늘날 영남대학이라고 그러죠. 영남대학 그 전신이 청구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데 주경야독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구대학이라고. 청구대학이요. 예, 지금도 있나요? 청구대학이? 청구대학하고 대구대학이 네. 통합이 돼가 통합돼서. 영남대학교가 된 겁니다. 아. 그 청구대학에 제가 시험을 쳤는데 수석 합격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1년 다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어린 저 마음에 아 이건 아니다. 내 친구들은 서울서 공부하는데 내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근데 그래서 지금 모범이 되신 거 왜냐하면 지방에서 공부해도 지방에 있어도 당당하게 사회에 우리 국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그건 제 본보기가 마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돼서 성균관 대학에 2부가 있습니다. 또 다시 또 야간부대학. 성균관대학으로 가셨어요. 예, 그때 시험 쳤는데 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만 치면 조영근 이사장님은 다 통과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어. 그만큼 준비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되신 생각해도 거죠. 이거 참 기적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 그러면요. 사실 이제 구급 공무원에서 대전 국세청장까지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 안에 남모르는 고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노력도 많았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급여 받으니까 여기서 만족하자. 네. 이게 아니고 나 진급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제가 진급 시험도 봤을 거 아니에요. 20살 때 들어가서 제 마음에 네. 야 나도 최고 탑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목표가 기왕 있었군요.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흔히들 말하는 김신조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네. 그때 그래서 대통령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유학 가 있는 애들 자녀들 네. 다 지금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병무 개혁을 한 거예요. 국방 개혁을. 네. 그래서 제가 군에 이제 갔습니다. 네. 가게 됐는데 현직에 다니다가 네. 70년도에 제가 그냥 군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30개월인데 네. 페널티를 좀 더 물었습니다. 왜요? 일찍 갔으면 30개월 했으면 되는데 네. 강제적으로 그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가니까 6개월을 더 얹어서 36개월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 70년 초에 가가지고 73년도에 제대를 하고 다시 복직을 한 겁니다. 복직을 해서 35년을 했는데 네. 참고로 지방국세청장이 전국에 지금 7명이 있습니다. 7분. 예. 네. 제 있을 때는 6명이었는데 네. 6명 중에 1명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요. 이 자체가 저는 대단한 기적이라고 거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감 세상에서도 예. 조영근 이사장님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을 재활을 돕는 역할도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셔서 진급을 하시고 승진을 하시고, 네. 그리고 대전 국세청장까지 하시고, 네. 그 공직생활에서 36년 하신 거잖아요. 35년,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이제 정확하게 만 군대를 빼고, 네. 예, 원래 38년 제가 보니까 7개월인데. 공직생활 중에서도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것만 아니고 그 안에 또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석성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남모르게 저 강원도에 있는 탄간촌을 다니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만드셨어요? 제가 공무원이, 이제 사실 공무원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네. 참 지금 아마 현직 공무원이 만든 건 제가 유일하게 전무후무한 일인데 네. 제가 그렇게 한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7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사연이 저희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고 네. 두 분 다 무학자이다 보니까 네. 사회에 당당하게 못 사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늘 사회에 나와서 이 처지는 말도 못하고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시면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특히 막걸리 한 잔 드시면 네. 집에 와서 만만한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또 예, 그러셨겠죠. 막 우라통이 나고 해도 네. 저희 집에 와서 그걸 푸시니 제 어린 마음에 저거는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못 배워서 그렇구나. 근데 72년도 그런 영향으로 저희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아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머님이 52세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일찍 돌아가셨네. 그로부터 12년 동안 아버님이 정말 외로운 삶을 사시다 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아버님을 재혼을 시켜드리려고 네. 그때 70년도 초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 네. 조만한 구이동에 집을 하나 사드렸는데 네.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네. 이게 몇십 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처분하니까 5천만 원이 됐어요. 네. 84년도 말이었는데 네. 자 이거를 제가 10년간 현직에 있으면서 네. 재테크를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4배 반이나 뛰었어요. 94년도에. 그랬군요.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예금을 하면서 네. 틈틈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나와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그 이제 예금을 하셨던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장학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94년도에 근데 장학회도 이름 보니까 석성 장학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석성이라는 거 의미가 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애틋한 사연을 담기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가운데 자가 돌석자 이룰성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이름을 가운데 가운데 자. 따가지고. 예. 지어 보니까 괜찮더라고. 네. 돌이 되다.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석성. 저 충청도 지역에 가니까 부여군 석성면이 있더라고. 똑같이 이름이 같더라고. 그분들이 저보고 석성면 출신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가운데자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성장학회를 94년도에 발족했는데 그전에는 물론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자가 10%가 넘었습니다. 왜 넘어서 틈틈이 이자가 생기면 저 시골의 탄광촌에 가서 뭐 장학금도 주고 뭐 그때 장학금이라는 게 뭐 한 5만 원만 들여도 큰 돈이었죠. 그럼요. 생활비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직접 가서 전달해 주시고. 네.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목회자들을 알게 됐는데 강원도에 탄광촌, 하전민촌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는 뭐 제 자영도 없고 해서 버스로 시외버스를 타고 어린 애들 저희 아들 딸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넷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봉투에 5만 원, 3만 원씩 이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근데 그게 보람이더라고. 이걸 키워야 되겠구나. 이래서 나눔 전도사라는 말이 예, 그 호칭이 딱 따라붙으신 거군요. 그래서 94년도에 석성장학회로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왜 발족했느냐? 이제 2억 2,800이 됐어요. 이제 장학금 장학금 기금이 시드마니가. 근데 공무원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죠. 뭐 강남에 많은 점포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뭐 학원비도 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참 뭔가 그렇게 하기는 좀 애틋하고 제가 이 시드만이 만들 때부터도 아버지 어머님을 길이 보자 해서 만든 건데 그 점포 사기는 그런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학회다. 근데 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3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구청에 가서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성장학회를 발족해서 있다가 2001년도에 와서 드디어 7,200만 원 더 넣어가지고 정식으로 재단법인 석성장학회를 발족했습니다. 석성장학회 기금은 그 조영우 이사장님이 다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희 아버님은
뭘 어떻게 위에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애터돼서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시드머니가 돼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 또 연말 이제 연초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조영근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올 한 해 따뜻한 공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밑바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제가 딱 보니까요, 이사장님이 노력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이사장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결국 이사장님이 잘 되게 하는 거. 저는 뭐 여기에 또 신앙도 되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믿는 그분께서 아마 이걸 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닌가. 그 제가 국세공무원 할 때 그때 120대 1이었거든요. 그때 감히 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왠지 모르게 이거는 나를 위해서 있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 예비된 분이에요. 아마 되돌아보니까 이거 그분께서 이 나를 얘기를 인도를 하시는구나.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네요. 그리고 또 이거 뭐 석성 장학회뿐만 아니고 석성 일만 사랑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고 계세요. 그건 어떤 계기예요? 제가 이제 석성 1만 사랑회를 발족하게 그것도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94년도에 한국미랄재단에서 개최를 해서 전국에 있는 중증장애인 서울 나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미랄성교회는 장애인들을 돕는 성교회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아나운서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집에 홈스테이를 신청하실 분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을 모실 분들은. 그런데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연립주택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감히 한 분을 하겠다고 2박 3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당첨된 분이 김성자 전도사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대전에서 지금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저희 집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증장애인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성 장애인, 사고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충청도가 낳은 패션 모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셨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가 된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모델 학교에 유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마지막에 강원도로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는데 이분이 하반신이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분 자기 애틋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매번 죽으려고 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때 논산시 광성면의 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에 한 200평 되는 땅에 그 전도사님 명의로 이전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꿈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장애인이 생활관을 한번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 대전국세청장 하면서 가보니까 그분이 철거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장애인 생활관을 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터가 그대로 있고 대전에 철거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장애인들을 한 10명 정도를 거느리는 거예요. 섬기고 있더라고. 그분이 성함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김성자 전도사님. 신학대학을 나와서 전도사라고 제가 평을 하면 이름 부릅니다만 이분이 아직도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살아 계시는 거네요. 그분도 후원을 해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김성자 전도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하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철근민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저는 공동생활관 쉼터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우연히 제가 시드만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사단법인 석성 1만 사랑회를 한번 조직해보자. 이제 타켓은 그분이었어요. 처음에 그 동기가 그분이었었네요. 논산에 사시는 김성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우리 이제 사단법이니까 회원을 모아야 되는데 네. 국세청 후배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요 뜻을 가까이 같이 하는 분들이 막 이제 함께 지인들, 모이셨겠네요. 예, 그분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사랑의 쉼터를 지어주자.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해서 네. 사단법인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도와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한 300여 명의 후배들 네. 그리고 제가 이 결혼 주례를 많이 썼습니다. 주례를 써서 대학생들 네. 뭐 그리고 가까이 아는 CEO들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영구 이사장님이 예. 또 베푸시니까 또 그분들이 내가 이런 좋은 뜻이 있는데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다 동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연히 네. 한국 헤비타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헤비타트요? 사랑의 집 집 짓기. 지어주는 곳이죠. 그 이제 회장하고 네. 만나니까 제 아이디어를 듣고 누구든지 땅만 가져오면 네. 우리가 생활관을 지어줄 수 있다. 네. 이런 하나의 인프라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야 우리 해보자. 맨 먼저 네. 우리 김성자 전도사의 그 땅 네. 저한테 제시했던 네. 우리 꿈에도 그래도 그 땅 강성면에 있는 땅에 가서 장애인 생활관 생활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거기에 1호가 된 거네요. 그래서 석성 1만 사랑회가 함께해서 만든. 야. 이게 이제 생활관을 이름도 지어주자. 네. 그러니까 석성 나눔의 집 1호점이 된 거예요. 그 한 2억 들어갔습니다. 그랬군요.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은 그럼 1호점이 돼서 네. 지금은 몇 호점까지 있습니까? 지금 이제 5호점까지 야, 가게 됐습니다. 5호점까지. 예. 근데 누구든지 네. 땅만 가져오면 우리는 네.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그렇군요. 1호점 거기 네. 2호점은 네. 용인에. 아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석성 1만 사랑회 이렇게 소식지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 또 가운데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요.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야. 우선에 저부터 네. 이거 그냥 저는 안 하고 남 보고 하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제 자신과 네. 야 조용건 너도 땀 흘려 노력해라. 노력해서 너부터 솔선해서 백구자를 담당을 해라. 네. 백구자 여기 보면은 저부터 백구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이제 일만 사랑에 왜 일만 사랑이라고 했나? 제 생각이 네. 10,000명이 네. 한 달에 10,000원씩 하면 1억이 된다. 이 단순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후원해 주시면 예, 한 명에 예. 10,000명씩 만 원씩 명이 해주시면. 모이면 네. 1억이 된다. 1년 모으면 12억이 된다. 네. 그러면 매년 사랑의 쉼터 한 채를 지어줄 수 있겠구나 네. 하는 단순한 생각인데 제가 게을러서 또 남한테 가서 뭐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네. 이제 뭐 10구자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네. 100구자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나름대로 여기 기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만 사랑에는 그래서 지금 정말 현재는 이게 한 1,200 구자로 1,200만 원 정도가 매달 모입니다. 이거는 뭐 한 푼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이건 카드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 저 장학회도 예. 그 조영구 이사장님이 직접 사비로 해서 만드셨듯이 예. 일만 사랑에도 그 뜻이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 거네요. 무엇보다도 예. 이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건데 네. 여기에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시면 조영구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아요. 1호점 지금 5호점까지 나왔는데 네네.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이 뜻이 있는 거를 해냈다. 이게 좋은 또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에 이제 일만 사랑회를 지금껏 매달 이렇게 해서 네. 우리 후원 천사들 회원들이죠. 네. 이걸 보내드립니다. 이분들이 이걸 읽고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아 대부분 웬만하면 이게 보통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도 예. 일일이 어디에 썼는지 예, 이렇게 매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군요. 예, 첫째도 투명성, 네. 둘째도 투명성, 셋째도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딱 그러면요. 이제 소식지를 조영구 보내드리니까. 이사장님 예.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요. 예. 예, 일만 사랑의 회원들에게 고맙다는 표현 좀 해주세요. 정말 제가 제 몸보다 더 귀한 천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천사님들 덕분에 지난 우리 9년 잘 버텨왔는데 네. 그동안에 쉬지 않고 저희 재단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약속드린 것은 매달 소식지가 이렇게 가는데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푼도 헛되이 안 쓴다. 아, 네. 예. 심지어 우리 직원들조차도 이거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인쇄물도 만들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 감사하게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천사라고 이제 회원들이 다 천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천사분들이 모여서 석성 1만 사랑회가 우리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고 계시네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기는 이게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1호점이 이렇게 언제 충청남도 논산, 2호점이 경기도 용인 대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폐성 애들. 아,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이. 3호점은 양재동에 가면 바로 서초구청 뒤편에 거기 신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캐도릭 서울대 교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2011년도에 이게 우면산 산사태로 이게 함몰이 됐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사고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바로 뒤쪽에 거기 앞쪽에 서초구청이 있는데 서초구청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도와줬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와줄 수 없는 게 이제 무허가라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이 법적인 근거가 약했군요. 그래. 근데 제가 애틋한 생각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그건 당연하죠. 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수돗물이 일입니다. 안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요. 그건 제가 2년 3년 전에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 1만 사랑해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 헤비타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력해서 그걸 호텔 같이 지어줬습니다. 호텔 같이. 그게 이제 표현이 더 좋네. 호텔 같이. 완전히 이분들이 야. 노숙자가 무연고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이건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 측에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게 이제 3호점입니다. 그랬군요. 총 들은 게 얼마 들었냐면 전기, 수도 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 7천이 들어갔습니다. 꼼꼼히 다 기억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일어나면 허택에 안 쓰고 계시는군요. 4호점은 수원에 가니까 어떤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3천 명의 학생들이 매일 생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교실마다 학급당 장애인이 2명씩 있는 게 발달 장애, 지적 장애, 통합교육을 한 거네요. 설립자가 통합교육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누구세요? 누구라면 극동방송 김장한 이사장의 부인이십니다. 트루디 여사님께서 이분이 설립 이념이 뭐냐?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이다.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자꾸 무슨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혐오 시설이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아직 후진국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급당 2명인데 얘네들이 졸업하면 갈 데가 없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 작년 연말이네요. 왔는데 애들이 가장 통합교육하기가 좋은 데가 뭐냐? 이게 진흙을 우리가 말하는 도예 공방이라 해가지고 도예 공방. 도자기도 만들고. 그거는 학생들이 장애인 학생이나 비장애인 학생이나 그 이념 없이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짓는 데 얼마 드느냐 하니까 2억이 든대요. 물론 2억이 좀 더 들겠는데 저희 1만 사랑에서 2억을 도네이션을 해줘가지고 기부를 내서 지난 8월달에 드디어 오픈하셨네. 준공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수원 중앙 초중고 이게 공방이 유치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방이 오픈한 거네요. 2층 건물로 해서 도예 공방이 도자기 굽는 공장인데 이게 유익한 점이 뭐냐? 첫째는 우선은 재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장애인 왜 도자기를 구워서 팔 수가 있대요. 그럼 팔로는 다 뭐 예술 작품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기능사 자격을 준대요. 그럼 부모님의 도움 없어도 이 장애인들이 도예 공방도 기능 자격증이 있군요. 도예사라 해가지고 그래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지금 하고 나니까 학교 측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또 외국도 도와준 것도 있던데요. 뭐 미얀마인가요? 미얀마는
저희 장학회에서 이제 또 네. 제가 한국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세무사 회장 네. 대전국세청장을 마치고 나오니까 우연히 선배들이고 후배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한국 세무사 회장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직접 선거입니다. 지금 회원이 13,000명인데 이제 세무사 네. 전국에 있는 세무사가 뽑는 회장. 네. 예.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네. 압도적으로 제가 당선이 됐네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네. 회장이 되고 나서 중국의 서찬성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2008년도입니다. 벌써 네. 12년 됐네요. 그때 25만 명의 인명이 희생이 그렇죠.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이 그때 제가 중국에 3만 불을 가지고 와서 현찰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루 동안에. 네. 그런데 그 점에 미얀마, 흔히들 버마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옛날 버마. 버마라는 나라는 이게 쓰나미가 왔습니다. 나르기스라는 쓰나미가 와서 네. 8,000명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 게 그 지역 일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애들이 네.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 듣고 네. 아 그건 아니지 않냐. 옛날에 우리 60년대 초도 비슷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궁리하다가 마침 거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요청으로 학교를 한 동 지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미얀마에서 그러면 학교까지 지어주시고요. 네,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또 어땠어요, 또? 네. 미얀마 학교를 한 동 지어주고 가서 이제 그게 학교를 짓는데 얼마 드느냐 하니까 네. 3만 불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 환율이 1200대 1이었습니다. 그럼 3만 불이면 3,600만 원. 네, 그 정도. 그럼 되겠네요. 공사 기간은 하니까 3개월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학교 한 동 짓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럼 당연히 학교를 한 동 지어줘야지. 네. 그래서 우리 내려가서 학교를 한 동 지어줬습니다. 지어주고 테이프 커팅 시간인데 학생 수가 무려 1,400명이에요. 아, 그럼 1,400명 1학년부터 한 동이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와. 영국제 학제, 영국의 지배를 네. 92년 동안 받았어인지 네. 영국 학제인데 1,400명이에요. 아 이건 내년에 또 와야 되겠구나. 네. 왜 와야 되겠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됐냐면 네. 1,400명 학생이 전 학생하고 네. 선생님들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아. 너무나 친절하게 자기들의 고유 전통 옷을 입고 네. 환영을 해주는데 제가 딱 가면서 아, 이 내년에 또 와야 되겠구나. 그런 그래서 감동이 생겼군요. 예, 거기서 이제 그런 감동을 해서 매년 학교 한 동을 지어줬는데 네. 작년까지 8동을 지어줬습니다. 아,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꾸준히 해서 여덟 매년 한 동까지. 동씩 지어주고 그리고 걔네들이 또 스케질 토양이라서 네. 이게 물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수명도 짧고 해서 야 우물도 파줘야 되겠구나 생수. 아. 그리고 울타리도 쳐줘야 되겠구나. 막 얼마나 울타리가 없으니까 막 동네 쓰레기는 다 거기에 함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학교 건물 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를 아예 간판을 걸자. 네. 그렇게 그래서 하니까, 하셨어요? 예,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걸겠다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라는 간판을 걸고. 야, 그러면 지금 미얀마에는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걸 하겠지만 학교 지금도 엄연히 많이 개방했으니까요.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더 놀랍게도 얘네들은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제가 갔다 오면서 내년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구나. 그 1억이 든답니다. 그 내년에 갈 때는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세요. 지금 기공식을 해가지고 네. 지금 순조롭게 체육관이 200여 평의 체육관이 지금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1월 10일 날 네. 오픈식입니다. 아, 의미가 있겠네. 그날 가시겠네요? 예, 갑니다. 일행들이 한 뭐, 20여 명이 그때 가서 이렇게 좋은 소식도 가져오시면 저희 네. 복지TV에서 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바라기는 거기도 이제 장애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나와서 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공사를 이름도 해야 대한민국 석성
예.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미얀마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지하 계신 아버님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저 조영구 이사님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가 예. 또 튼튼하고 예. 또 보시기에도 잘하고 있다. 칭찬 그래서 많이 해주실 것 지난번에 같아요. 이런 이제 감격적인 이야기 너무 이제 고마워서 이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분 최고 책임자, 최고 높은 사람이 보자 그러더라고. 네. 어떻게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미얀마를 학교를 지어주고 체육관도 지어주게 됩니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길래 그냥 미얀마를 사랑해서 지어줬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몇 가지 두 가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미얀마에서 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유학 좀 보내주십시오. 한국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3명을 뽑았습니다. 네. 우리 한양대학교에 네. 안산 캠퍼스에 3명을 지금 내년부터 그럼 교육을 이제 석성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한양대학교 온 거네요. 뭐 그거는 이제 누구 알아서 좀 뽑아라 했습니다. 그랬나요? 학제가 10학년제니까 네. 대학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12학년제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려면 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3년, 고등학교 3년. 3년 네. 이수를 해야 되는데 10학년까지는 안 되잖아요. 거기 이제 양곤대학교나 만달레이 대학교를 2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라야 이게 그러네요.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해주고 유학생들 3명 뽑았습니다. 뽑아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우리 유학생 하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교육감이 교육청장인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식순 행사하는데 중공식 행사하는데 느닷없이 자기 나라 미얀마 국가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애국가를 불러주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간거 다른 외교가 아니네요. 이게 진정한 외교네요. 이러면서 주먹을 다 쥐고 이래가지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버마 그러면 미얀마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북한으로 아웅산. 인해서 아웅산 그래서 우리 나라의 고위직들 그 아까운 분들이 이제 하늘 갔잖아요. 네네네.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는 또 그 사랑으로 주니까 더 감동하겠네요. 지금 더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꿈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군요.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요. 오늘 책을 제가 2권 갖고 있는데 이거 우리 조영구 이사장님이 쓰신 책이세요. 기적은 순간마다 이렇게 썼는데 기적은 순간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책을 그동안에 나와서 3권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 기적은 첫 번째 작품 기적은 순간마다는 우연히 국민일보에서 제 삶의 역경을 거쳐온 걸 알고 연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살아온 삶을. 그래서 2008년 12월 한 달 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다 해서 요러 해서 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됐는데 제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느끼고 있구나. 그분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 그래서 기적은 순간마다 미러클 애니타임. 기적은 순간마다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다.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게 팔려가지고 지금 한 3만 부 나갔다 그래요. 3만 부 그래도 베스트셀러네요. 그게 이제 책값을 제가 받아가지고 전부 장인 그것도 또 이렇게 그거로 나눔으로 실천하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다른 이제 코너도 정말 저기 하지만 젊은 층에 확산되는 기부 문화 이걸 또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기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기부하면 생활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화 시켜주자. 사실 석성 1만 사랑에도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제안한 겁니다. 제가 국군방송에
방송에서 네. 청년 백서라는 시간에 나가서 멘토로서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롤모델이 없다. 네.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아버님, 어머님 세대 저거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낮은 대로 기부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일에 생활화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학생들이 그걸 좀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도 그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아직 뭐 저 생활에 바빠가지고 찌들었었는데 그렇군요. 아마 그게 잘 생활화 안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다가서자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큰 멘토 역할도 해주신 거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나는 평생 세금쟁이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책인데. 네. 아까도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는데 66년 3월 3일이 국세청 생일입니다. 3월 매년 그때 3월 3일. 처음에 이제 청이 만들어진 예, 날이니까. 제가 이제 거기 해청 멤버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때 20살 때부터 네. 제가 끝내고 와서 지금껏 지금도 저는 세금쟁이입니다. 네. 세금쟁이로서 일을 하고 이제 있는데 법만큼 예, 세금은 정확히 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이 어찌 보면은 기쁘게 내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를 따지보면 네. 쌀화자에 기쁘게 할 열자거든요. 그때는 공물을 기쁘게 낸다는 걸 세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세금만 골이 아픈 거예요. 뭐 억지로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고 뺏어가는 기분인데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나는 평생 세금쟁이 이렇게 그 쓰셨구나. 역할을 좀 해보자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금이 이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세금이 정확하게 정의롭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쓰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못 그렇습니다.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세금이 정말 좋은 대로 이거 반듯한데 나를 위해서 써주고 누구를 위해서 써주고 맞습니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건데 예. 사실 그렇게 많이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좋게 돼서 세금 내면 좀 부담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뭐 네.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다수 있죠. 사실 그 세금이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지 당연히지 그걸 써야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이제 돈을 벌더라도 급여를 받더라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거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누군가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서로 나눠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당당히 세금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아까 이제 기부 이 국가에서 거두들이는 세입의 두 주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하나는 기부. 그럼 효과가 어느 게 더 세겠느냐? 흔히들 우리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느 게 비중이 있고 더 유익한 게 맞느냐? 사실 세금보다는 기부가 더 많습니다. 기부는 약자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고 세금은 뭐 골고루 써야 되잖아요. 국방도 써야 되고 뭐 도로도 닦아야 되고 선생님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골고루 써야 되는데 기부는 특정한 목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익 기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기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세금도 세금이지만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 기부천사 그걸 만들어내는 세금쟁이. 세금쟁이인데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제공을 해주려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요 약속을 하겠습니다. 1만 사랑의 회원 되겠습니다. 저 좋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세금은 뭐 국민의 의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부는 어느 누구 특정 목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또 좋은 곳에 써야 되는 거니까. 기부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플로잉입니다. 흘러내리 보낸다는 거거든. 기부하면은 플로잉이다. 이거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높은 사람도 줘야 되고 낮은 사람도 줘야 되고 그러네요. 곳곳에 가야 되는데 기부는 아닙니다. 낮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흘러내려가는. 제가 이제 세금과 기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조영건 이사장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딱 보면요, 60대 초반이세요. 진짜 피부도 좋으시고요. 말씀하는 것도 열정이 넘쳐요. 건강관리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주로 대학생, 뭐 심지어 뭐 경찰청, 권력기관들, 국세청,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심지어 많을 때는 한 100여 차례 했습니다. 야, 명강사시네요. 예, 100여 주로 차례 한다면. 뭐 제가 살아온 이야기니까 네네. 오히려 뭐 원고 있는 어떤 책에서 그런 강의보다는 네. 제가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성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밑바닥을 기어온 사람입니다. 아니 삶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 네. 그걸 이제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네. 제가 느낀 거는 결코 행복이란 돈의 물질이 넉넉함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살아온 제가 이제 70대 중반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고. 근데 제일 강한 것은 스트레스를 절대 안 받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저는 절대로 재력가가 아닙니다. 저는 뭐 딱 집 하나 있고 이제 그게 회사 하나 있는 그게 다입니다. 지난번도 뭐 공직에 계셔서 아버님을 위해서 썼던 것도 결국 장학금으로 이제 기금을 만드신 거. 야. 또 주는 기쁨, 이건 받는 기쁨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꾸 주다 보니까 제 마음에 더 울렁거림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느 흔히들 속담이 그렇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저도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세금쟁이시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끝으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 아니면 또 건강하게 우리 함께 기부를 나누면서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의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해마다 저거 연초가 되면은 건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해마다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삶을 신명나게 한 판 살아보자. 한 판 삶을 신명나게. 세 번째 멋있게 살자. 그러면서 져주면서 살자. 앞자를 따니까 당신 멋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늘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살자. 신명나게 살자. 멋있게 살자. 그런데 져주면서 살자.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정게 살게 되더라고요. 당신 멋져.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당신 멋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윤구 이사장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감 세상에서요. 나눔천사 조윤구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정말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끝에 하신 말씀. 당당하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리고 씩씩하게 살자. 그 져주면서 살지만 멋지게 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모든 분들에게 멘토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